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게 필리핀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가끔 좀 속을 새길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서정호님, 예, 안녕하세요. 예. 한 대표님 가는 길이 험한 길, 왜 20년지가 이토록 원수지간이 되었는지요? 한 대표님 잘못한 게 없는데 답답해서요. 예. 뭐 사람 관계요, 뭐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예. 예, 아이자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정희님, 예, 안녕하세요. 정희님, 예,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오셔서. 자, 오늘 썸네일은 이거 필리핀에서 감기가 걸리면 잘 안 낫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감기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렇더라 방송 24년 11월 26일 방송 이재명 무죄 현직 판사도 미친 판결이라던데 제2의 권순일 등장 김동연 부장판사 2심에서 반드시 뒤집힌다. 예, 오늘 이런 아니 뭐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제가 유튜브를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현직 판사한테도 자기가 물어봤다. 뭐 몇십 명한테 물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검사한테도 물어보고 판사한테도 모르겠는데 판사들이 미친 판결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의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 걸 하나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국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이려는 세력. 강기훈, 강성규, 권성동, 김기현, 김민정, 김은혜, 김재원, 나경원, 서정욱, 오상종, 이병준, 이봉규, 이준석, 이철규, 장해찬, 조정훈, 추경호, 홍준표. 예, 꼭 기억합시다. 반드시 제가 이걸 왜 별도로 만들었냐? 이 사람들은 뭐 확실하게 본인이 적임을 갖다 드러냈잖아요. 나는 한동훈 대표 적이다. 한동훈 대표를 끌이려는 주범이다.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확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뭐 숨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숨어 있는 사람도. 네. 하지만 드러냈으니까 드러낸 만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자. 반드시 퇴출시키자. 정계에서 퇴출시키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얘기에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무죄 현직 판사들도 미친 판결이라던데 제2의 권순일 등장 김동연 부장판사 2심에서 반드시 뒤집힌다.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제가 한번 그 판결이 이제 어제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한번 모니터링을 갖다 뭐 여러 가지로 쭉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말 웃긴 제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거를 갖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정치 시그널이라고 채널 A에 아침 일찍 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그 여자 부장님이 방송하시는 건데, 자, 썸네일이 이래요. 정치 시그널에 이게 위중교사 아니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게 물어봐. 초딩도 안다는 거야? 초딩도 아는데, 이게 위중교사 아니래. 자, 이렇게까지 이게 뭐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식 그 채널 A 정치 시그널에서 이 정도 썸네일을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알겠죠. 분위기가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한 대로 2심에서 반드시 뒤집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잠깐 이제 지금 시국을 좀 돌아보자면 지금 미국은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그 트럼프 2기 내각 재산, 우리가 왜 그 재산을 갖다가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이제 미국도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산 공개한 게 약 9조 원. 엄청나죠? 예, 9천억도 아니고 9조 원. 예. 자, 정말 정말 이거 언제 이 자손 대대로 써도 이게 남을 돈 아닙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 역시 세계 최고의 부자답게 일론 머스크 정보 효율부 수장입니다. 장관이죠. 약 486조 원. 거의 국가 예산 아닙니까? 486조 원. 보통 나라 국가 예산. 예.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렇게 쭉 해갖고 부자들이 참 맞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내각에. 그래갖고 나머지 이렇게 합해보면 약 1조에서 2조 원대. 그러니까 합산을 하면 5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 그 내각의 그 강요들의 재산을 갖다 합하면. 그런데 이제 비율을 갖다 뭘로 했느냐? 남아공의 2002 작년에 기준으로 해갖고 GDP가 500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GDP가 그냥 백악관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이게 이제 사람이 생각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 부자가 이렇게 우리 한번 뭐 정치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들이 오히려 비리가 많다. 돈을 갖다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비리가 더 많다. 아니다. 부자들은 이미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욕심을 덜 부린다. 자, 이 얘기 하나 하고, 자,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세우면 이게 정직한 뭐가 될 거다. 옛날에도 뭐 선비, 가난한 선비 있지 않냐? 청렴결백 선비.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돈을 더 움켜쥔다. 블랙홀이다. 욕심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뭐 여러분이 다 인생상 경험이 다르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하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다 해서 결코 정직하거나 청렴하지는 않다. 예. 그건 뭐 저는 뭐 이 컨설팅 하면서 그다음에 또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뭐 주변에 여러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거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 뭐 이 중산층이 도네이션을 더 많이 한다. 그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렇게 뭐 찌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막 베풀 것 같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찌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그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몰라도 절대 그러니까 별명이 그런 사람들 별명이 뭐냐면 블랙홀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돈이 안 나와. 심지어는 내가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 그런 여자가 그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의사 그러면 돈이 많잖아요. 옛날에 의사들은 정말 떼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걸 갖다 이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 그렇게 아주 가난한 사람하고 어떻게 의사 청년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기차 안에서 만났대. 이렇게 기차 안에서 만났대.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딱 알아본 거지. 그래갖고 기차 안에서 이제 딱 만나갖고 그렇게 갖고 정말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답니다. 의대에서. 예. 그렇게 막 지극정성으로 여자가 막 쫓아다니니까 되게 이 부유하게 자란 그 남자들이 헐렐레 해요. 이렇게 야박하고 이런 게 없어. 헬렐레 해갖고 잘해주면 그냥 혹 빠져. 혹 빠져갖고 그 부모가 엄청 반대를 했는데 결혼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뭐야, 뭐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 뭐 애도 낳고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뭐 잘 산 건 아니죠. 어쨌든 애 낳고 시간이 뭐 10년, 20년, 30년 지나갔고 결국은 이제 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남자가 그 남편이 너무 열이 받아 갖고 그 와이프한테 술이 잔뜩 취해 갖고 와이프한테 "너는 여기 이 상갓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상갓집이 아주 그도 그럴 만한 게 그때 당시에 그 남편이 인제 그 의사이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한 1,000만 원 이상 벌었을 것 같아. 매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도 얘기야. 천 1980 년대 그때 얘기니 그때 1,000만 아파트 한 채 값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1,000만 원이면. 그렇게 떼돈을 벌었는데 부모한테 용돈을 안 준대. 한 번 들어가면 블랙홀이야. 며느리한테 한 번 들어가면 돈이 안 나와. 그래 갖고 부모님들은 그냥 다 쓸어 가시는 그런 집에 그것도 전세인지 모르는 그걸로 살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트럼프 내각이 마치 트럼프가 뭐 우리가 알고 있기에 뭐 비리가 많고 그래서 '아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왕창 해 먹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이재명은 아니 트럼프가 이재명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자기가 벌 만큼 벌고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이미 뭐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무슨 뭐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는 벌 수가 있죠. 하지만 뭐 비리를 저질거나 뭐 대장동을 갖다 터뜨리거나 뭐 백현동을 해 갖고 뭐 뒤로 헤쳐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지 최소한. 예.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경쟁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공직에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원래 그 원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판사가 나이 들어서 판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판사가 없어요. 미국에 보면 대부분 다 나이 든 판사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이렇게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를 갖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예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변호사 시절에 이미 다 젊었을 때 벌어 놓은 거지. 그러고 이제 나이 들어 갖고 이제 판사가 돼 갖고 이렇게 돈이 아니라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직으로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판사들은.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무슨 뭐 비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동훈 그 대표 보세요.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누릴 만큼 다 누렸다고. 내가 검사 생활 20년 한 거 정말 만족하고 내가 정말 누릴 만큼 다 누렸다. 이제 남은 시간은 뭐냐? 그냥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냥 너무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마인드셋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예. 제가 그냥 인생 살아본 그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주관적인 견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배팅은 정말 잘 이 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는 뭐죠? 그 뭐야 그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유의 고갈 그걸 보고 전기차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환경이 점점 파괴되고 뭐 지구 온난화다 그래서 기후 이상이 생기는 걸 보고 우주 개발을 시작했다. 역시 그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올인한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래 갖고 결국 트럼프에 올인해 갖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630배 630배 엄청나죠. 예. 테슬라 주가가 뭐 40%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AI 기업 가치가 2배 이상 상승을 했다. 뭐 엄청난 그 베팅에 성공했다. 무려 얼마냐? 116조가 증가했다. 대선 이후에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역시 이 인사이트가 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 F-36 이거 굉장히 최신의 전투기죠. 여러분 제가 그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에 가면 거기 아주 미국의 항공회사 그러니까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정해 있어요. 그게 두 개인가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
그중 하나가 그 달라스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항공기가 무슨 뭐 1억 2억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수십억 수백억 하는 게 항공기잖아요. 그 이 전투기 하나에 뭐 수백억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왜냐하면 미사일 하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미사일은 21억, 영국 미사일은 17억, 한 발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그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뭐죠? 그 무기를 갖다가 사고 파는 그 로비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로비스트를 갖다가 제가 직업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세계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했었다. 예, 미국 가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냥 10년에 한 번만 거래하면 된답니다. 판판이 놀다가 10년에 한 번만 딱 이렇게 로비스트로 해갖고 뭐 한국하고 거래하든 어디하고 거래하든 딱 거래가 되면 그 단위가 뭐 조 단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커미션을 갖다가 뭐 0.1%, 0.001% 이렇게만 그러니까 1조의 1%면 얼마죠? 천억, 백억. 100억이네. 1조의 1%면. 0.1%면 10억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그 10년 동안에 그냥 한 번만 거래를 성사시키면 된다. 그렇게 사는 게 로비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는 역시 일론 머스크가 이 말이 맞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 전쟁이 우리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산에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드론전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때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요번 그 전투 드론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요인 암살하거나 뭐 어느 시설을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전투기로 폭격해갖고 파괴하는 것보다는 다 드론이 좋은 게 뭐니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잖아요. 드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예산을 갖다가 무슨 비행기 한 대에 뭐 수백억씩 이렇게 투자해 갖고 그걸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드론은요 아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무슨 1,000만 원짜리 드론도 있고 뭐 5천만 원짜리 드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비하면 뭐 훨씬 싸죠. 엄청나게 그 가격 대비 엄청 싼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또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그 오래 이렇게 고착이 되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정해 있습니다. 이게 많은 게 뭐 10개 이렇게 20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딱 2개밖에 없는 거고 미국 안에. 뭐 물론 뭐 영국에는 영국에도 있겠고 프랑스는 프랑스 회사도 있겠고 그렇게 있겠지만 그렇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로비가 엄청나게 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로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건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비스트는 뭐냐면 평소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뭐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뭐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런 평소에 이렇게 친분을 잡고 이제 프로젝트가 딱 떴다. 그러고 이제 그 친분을 이용해 갖고 결국은 특정 회사로 미는 거 아닙니까? 음.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네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이미 미국 정부 안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10년, 20년에 걸쳐서 친분을 쌓아온 그 각종 로비스트들이 있겠죠. 뭐 프랑스 회사 로비스트라고 친분이 있는 사람, 영국 회사 로비스트라고 친분이 있는, 미국 회사 로비스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 예산을 갖다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끈이 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 끈이. 어떤 분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드론 관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AI 관련해 갖고. 그래갖고 이게 뭐 자기 회사 또 뭐 유익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는 무식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자기가 정보 효율화, 그것도 부서가 국방부도 아니고 자기가 정보 효율화 장관을 갖다 하면서 그걸 갖다가 자기 회사 키우겠다고
차라리 그렇게 키우느니 아니 드론 그거 뭐 10개 20개 팔아봤다 그거 얼마나 이익을 본다고. 차라리 지금처럼 베팅을 갖다가 자기 천재적인 감각 갖고 베팅 한번 딱 하면 그냥 한두 달 안에 그 100조씩 버는 사람인데 무슨 놈의 드론 하나 팔아 갖고 뭐 마진을 얼마나 남기겠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예? 참 상식 밖의 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론 머스크처럼 기업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고 정부 조직을 갖다가 좀 이렇게 칼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공무원들 싫어하겠죠. 공무원들은 원래 철밥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공무원들이 완전히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생각하는, 휴전안인데요. 이게 뭐냐,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해체 계획이라고 그랬고,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3등분 해서, 그러니까 세 개로 토막내 갖고, 이미 러시아가 점령되어 있는 거는 그냥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친러 괴뢰 정보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또 한 토막 이렇게 운영을 친러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방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건 이제 폴란드, 헝가리, 루마리아와 영토 협상을 하겠다. 찢어갔자 이거지. 폴란드가 일정 부분 갖고 러시아가 일정 부분 갖고 헝가리, 루마니아도 나눠주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갖다가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지금 클레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3개로 분할하겠다. 이게 크레임 계획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겁니다.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공중분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판결이 이재명 판결이 정말 뜻밖의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좀 한번 기대 볼까 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조국이다. 조국이 12월 12일 날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죠. 자, 조국이 뭐 특별 무슨 뭐 담화를 했는지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12월 12일 날 최종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징역 2년으로 왜냐하면 1심에서도 징역 2년,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냥 이게 확정이 돼 버리면 대법원에서 그러면 그냥 여기에 대한 대로 뭐 신변정리 후 수감이 되죠. 바로 들어가고 의원직 상실하고 피소권 박살되고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뭐 당대표 끝나고 뭐 다 끝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2년 살고 와 갖고 다시 뭐 대선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실형 2년을 살고 나오잖아요. 그럼 형이 끝난 다음에 5년간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못 나오는 거죠. 5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 갖고 그걸 갖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결국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기자회견 한 것 같습니다. 조국발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재명의 정말 서프라이즈 김동연 부장님처럼 우리 김동연 부장님 모델로 해갖고 서프라이즈 한번 해주세요. 그래갖고 조국이 무죄다. 이재명처럼 무죄다 한 것처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법원에다가 판사한테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기자회견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하면은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에다가 족이 걸어야죠. 족이 걸어. 여러분 이게 왜 지금 말이 안 되냐 하면 오늘 이 채널 A에서 아주 유명한 판사 한 분,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의 변호사, 전상범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래도 꽤 유명하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아, 서정원님, 제명이 보는 번뇌, 괴롭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오늘 좀 한동용 방송에서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뭐야. 제명이를 국민의 절반이 줬는데 참 기가 막혀요. 예. 그거는 뭐, 좀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민전 윤리위제소. 저는 윤리위제소를 누가 했나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또 이게 당원이나 국민 차원에서도 이 전민전에 출당 운동을 좀 했으면 뭐 어떤 형태의 출당 운동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뒷재명이 갑자기 판사를 존경했는데 그거는 이미 약 이틀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뭐 판사 비난하지 마라. 뭐 판사를 좀 그때 이미 뭔가 사인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때.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그 다른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멘붕이 왔거든요. 아니, 지금 이게 정치 판결이다. 이걸 갖다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그 선거법 위반 그거 한 다음에 이건 판사가 아니라 판세다 하면서 정치 판결을 한 거다 하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판결 나기 이틀 전부터 이재명이 판사 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젠 뭐 김동연하고 좀 예의가 돼 갖고 그냥 이 뇌피셜입니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 옆에 없었으니까. 예. 그래 갖고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나는 무죄구나. 이게 됐으니까 야, 더 이상 판사 욕하지 마. 괜히 잡음 일으키지 마라. 그러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갔습니다. 예, 표정도 밝았어요. 여러분 영상 보세요. 예. 1심의 그 첫 번째 판결 그 선거법 위반하고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 그 위중교사 할 때는 표정도 아주 밝고 자신 있게 씩씩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이 안 돼. 제가 왜 이 지금 변호사님 그 전상범 변호사 이게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김동연 판사가 이 재판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해 온 거예요. 그 채널에 의해서 뭐 80 몇 쪽짜리 그 판결문을 원본을 입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 김동연이가 교사자가 막연하게 그러니까 살인범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할 경우 이에 대한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교사를 했다고 해서 김진성이 그렇게 교사를 갖다가 진짜 했으리라 이렇게 예견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위증을 한 김진성은 유죄지만 그거를 갖다가 교사를 한 이재명은 교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다.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인범 예를 갖다가 끌어왔다고 그래요. 자,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그 김동연이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비유를 해갖고 이재명을 무죄다. 그래서 교사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전상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판사 출신, 아주 유명한 판사였다고 합니다. 전상범 씨가. 자, 이 원문에 보면 보세요. 교사자가 막연하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막연하게. 그런데 그 교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정을 했다는 거야. 특정인을 살해했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고 특정인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했으면 그냥 막연하게 무차별 살인을 했으면 그게 통하는 거고 교사자가 특정을 갖다가 살인해라 해갖고 특정인을 살인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막연하게 했는데 특정인을 살인할 수가 있느냐.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정말 초딩이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제가 그걸 뭐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녹취록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을.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김 대표,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김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다 이름이 까졌으니까. 김성 대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전화를.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뭐 한 다섯, 여섯 번 전화했다. 너는 봐줄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요,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뭐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로 예예 한 번 더 생각을 되살려 주시고 예예예 또 어떤 취지로 얘기할까요? 내가 어떻게 위중할까요? 또 물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변론 요소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예, 그래도 되고 우리 주장이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지켜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일단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끝났단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게 지금 막연하게 얘기한 겁니까? 예? 아까 그 김동연이 주장한 대로 왜 뭐 살인을 갖다가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냥 김진성이 알아서 그냥 구체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특정인을 죽인 거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말이 교사가 막연하게 된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교사가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왜? 아니 그 녹취록에 보면 뭐 KBS하고 누구하고 뭐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한다. 아,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요렇게 얘기를 해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 있어? 내가 변론서 하나 볼 테니까 이게 우리 주장이니까 그 변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다. 아니 교사자가 이게 막연하게 그 교사를 한 겁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교사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교사했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구체적으로 위증을 한 거죠. 예? 지금 이분이 그 찍은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교사자가 막연하게 어떻게 이걸 교사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전상범 그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 얘기는 뭐냐.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다. 녹취를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그걸 갖다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려고 변론서까지 보내주지 않았느냐. 음?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마치 김동연은 무슨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으려고 뭐 살인에 대한 비유를 들었지만 그건 그냥 궤변이다. 궤변도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이다. 예. 결국은 김동연 좌파 중에 좌파 어쩔 수가 없다. 예. 그 전라도 장성 출신 정말 왜 그럴까요? 예? 제가 뭐 전라도 분을 갖다가 싸잡아서 얘기할 그럴 건 아니지만 정말 그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 김동연 지금 판사 얘기가 살인범의 막연한 살인 예견이 교사자 고의 인정이 어렵다. 그래서 교사자가 고의로 한 게 막연하게 그냥 살인을 아니 이게 어떻게 막연하게 아니 특정해 갖고 뭐 KBS가 됐건 누가 됐건 나를 갖다가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 갖고 나를 살려라. 아주 구체적 아닙니까 내용이? 예? 참 이 국민을 갖다가 바보로 알아도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열정님 미리 김대현 판사에게 작업이건서 제명의 표정이 느긋하더라고요. 1일부터. 예. 열정님도 눈치채셨나? 예. 예, 탁 PD님, 이재명 같은 자가 대선 후보자가 되는 이상한 현실에서 사업부에서 항상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세상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친 세상을 바로잡으려다 보니까 보통 사람 갖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한동훈이 필요하고 그 한동훈 같은 청렴연백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그런 정의로운 정의의 사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 꽉 잡고서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재판은 5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뭐 대장동 성남 FC 이것도 김동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1심을 질질 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까지 그 왼쪽 세계는 안 오른쪽 세계는 안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장동 성남 이거 질질질 끌고 지금 뭐 1심도 안 끝났는데 어느 세월에 이거 대법원까지 나옵니까? 대북 송금 1심도 시작도 안 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거 나옵니까? 법카 유형 1심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뭐 배당을 했는데 어느 세월에 이거 3심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왼쪽에 두 가지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위증교사 1심 무죄로 나왔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를 빨리빨리 633의 원칙에 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갖고 어쨌든 결판을 봐야 돼. 둘 중에 하나만 그 유죄로 나와도 결국은 이재명은 그 못 나옵니다. 예. 꼭 둘 다 이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이 이거를 갖다가 빠져나가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동연 판사의 그 논리가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판판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2심 판사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계속 우기리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건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뒤집어질 거냐 뭐 그것만 남은 거지 실질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요 검찰에서는요 정말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빌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유창훈 판사가 이거는 뭐 유죄가 확실하다 그렇게 해갖고 이건 당연히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김동연이 그걸 뒤집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거짓말 중에 진짜 거짓말이고 가짜 거짓말 있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얘가 한 거는 그 위증 교사가 아니라 가짜 위증 교사다. 이거 아닙니까? 했기는 했지만 위증 교사가 진짜 위증 교사가 아니라 가짜 위증 교사. 이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 검수완박할 때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차에 있어서는 분명히 위법이지만 불법을 저질렀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합법이다. 이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한 거는 분명히 전화해 갖고 뭐 이렇게 한 건 이게요. 원래 정상적인 판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증인을 갖다 할 때 원래 그 피의자가 증인을 갖다가 전화도 못 걸게 합니다. 전화도 못 걸게. 전화를 했다는 건 뭐야? 그 위증교사라고 무조건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지.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증인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했다. 그럼 이건 위증교사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물어본다는 거야. 그거 할 때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전화를 갖다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5번씩 줄기차게 하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 위중교사 그 내용도다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녹취가 있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위중교사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 증거 없이 그냥 개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녹취, 이재명의 육성에 담긴 그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무죄를 때렸다?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과정은 불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니까 너는 무죄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 유창훈 판결하고 똑같은 거죠. 증거인멸, 아니, 설마, 야당 대표가 뭐 증거인멸 하겠느냐. 그래서 풀어준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야당 대표면 증거인멸 더 열심히 하고 힘이 있으니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 이재명 무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채울 거냐 이 결론은 정했는데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인데 결론은 정했는데 그러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의 논리를 갖다가 필 거냐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그 유창훈하고 지금 김동연하고 이런 판사들 아닙니까? 한심합니다. 예. 이런 판사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판결도 잘못하면 반드시 판사가 그에 응하는 뭐 감옥을 가거나 처벌을 받거나 뭐 사형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무기징역을 받거나 사형을 받거나 그래. 근데 왜 유독 판사만 왜 처벌을 안 받죠? 어떤 암만 개판으로 판결을 갖다 내리더라도 왜 처벌을 안 받는지 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헌법에서 얘기하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 그 양심이라는 거는 좌파의 양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 공산당 양심을 갖고 판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좌파의 양심을 갖고 판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무슨 뭐 그 돈 받고 판결하라는 그 양심도 아니고요. 돈 받는 판결, 권순일, 예. 그 판결도 아니고요. 그 양심이라는 거는 그냥 순수한 그냥 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애매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양심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인간 다 악하다고 그러죠. 성악설 아닙니까? 그 악한 인간이 양심이 있어 봐야 얼마나 그 알량하겠습니까? 양심이 얼마나 알량하겠어요. 예? 그걸 갖다가 뻐젓이 그렇게 그 헌법 조문에다가 판사는 양심에 의해서 판결한다. 아니 그게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예? 그냥 그 조문을 누가 만들어 건지 정말 묻고 싶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보세요. 범죄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국회. 그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닐 겁니까? 예? 그렇게 국회가 범죄자들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들로 그렇게 채워지니까 그렇게 법조문이 다 그렇게 완전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화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21대 대통령으로 세워갖고 한동훈 대표의 임기 동안에 쓸어낼 놈 다 쓸어내고 속아낼 놈 다 쓸어내고 고칠 거 다 고치고 그렇게 해갖고 대한민국을 정화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 백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동훈 대표가 되면 잘려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 내용은 한통영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위중교사, 이 둘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의 인생은 정치 인생은 끝납니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무죄가 나올 확률은 정말 확률이 제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수법을 쓰고 있느냐? 지금 그 이재명의 전략은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하면 뭐가 있다고요? 면소라는 우리가 좀 듣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허위사실 공표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무죄가 되죠. 허위사실 공표니까. 그다음에 당선 무효형도 그걸 갖다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빠져나올 확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범죄당의 얘기인데 한동훈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갖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유포죄와 징역형 집행유예에 난 그 범죄를 아예 면소 이게 좀 어려운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면소라는 그런 걸 이용해 갖고 결국은 선거법 개정을 하면은 이재명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 이 면소가 뭐냐? 자, 선거법이 옛날에 선거법이 있어요. 옛날에 선거법 이게 기존에 있죠. 기존의 현재의 선거법에 의해서 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뭐 허위사실 공보죄를 갖다가 아예 조문을 삭장해 버리는 겁니다. 예.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보죄는 없애버리자. 그다음에 당선 무효는 10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갖고 이제 개정이 돼갖고 만약에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작됐다. 그 선거법이 새로 개정안이 발효가 됐다. 그러면 자, 2심 판결에서는 뭘 갖고 판결하냐? 이 새로운 법을 갖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법 갖고 판결하면 일단 뭐예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걸 갖다가 면소라고 하는 면소. 그러니까 과거의 법에 있었는데 개정이 돼 갖고 과거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단 면소로 해 갖고 일단 무죄로 그 선언을 합니다. 과거에 있던 거는 무죄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신규법에 입각해갖고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를 갖다가 따지게 되니까 과거에 이 징역 1년 이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면소에 의해서. 면소. 예, 그겁니다. 그 효과를 누리려고 지금 선거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지금 그 방법 하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시간 끌기 방법이죠. 자, 시간 끌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김종석 그 앵커가 아이고 이건 말이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말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게 선거법이건 위증교사건 자, 변호사가 이 법 자체가 지금의 선거법이 또는 지금의 그 위중교사 관련된 법이 이게 헌법에 위헌이 됩니다. 헌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헌법의 논리와 배치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걸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갖다 한다는 거야. 어? 이게 헌법의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그럼 이걸 어디서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이거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이게 법률이 과연 상치가 되느냐 부합되느냐 요거를 갖다가 근데 헌법재판소는요 몇 명이 지금 최소 6명이 판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명이 이거 합의를 보려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네. 예? 그러니까 뭐야 시간 끌기 너무 좋죠. 예? 일단 이게 그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게 재판이 중지가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답을 들을 때까지 이게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그 팩트가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걸 신청한다고 그래갖고 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 판사가 그 지금 재판하고 있는 담당 판사 있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그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판사 재량으로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판사가 이게 무슨 소리야? 뭔 놈의 위헌이 여태까지 뭐 그런 얘기네 듣도 보도 못했어. 여태까지 이 법이 발효가 된 지 한 50년 됐는데 50년 동안 내가 처음 듣는 얘기야. 뭔 얘기야? 하고 그걸 갖다가 기각을 하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모르지 또 좌파 판사가 김동연 같은 애가 딱 앉아갖고 이걸 갖다가 서로 치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듯이 민주당에서 딱 제안하면 김동연이 덥석 받아갖고 맞아 이거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로 넘겨 그러면 뭐 한 1, 2년은 뭐 충분히 끌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 뭐야 그 대선 후보로 나갈 때까지 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선거법 개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갖고 위헌 법률 심판 예청. 이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숨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 갖고 막 눈물이 난다 뭐 정청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예? 뭐 무죄 받으니까 막 눈물이 난다. 뭐 천둥 번개가 쳐도 뭐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뭐 또 박지원 뭐라고 했습니까? 뭐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들어 김대중 대통령도 뭐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 정성호는 뭐 사업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부로다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이 사람의 속 진짜 마음은 뭘까요? 아이씨 이번에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결판이 남은 그다음에 내 차례인데 내 세상이 오는데 또 기다려야 되나? 정말 눈물 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는 언제 치워지는 거야? 이 속마음 아니겠어요? 예?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 빨리 치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다 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뭐 국지원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하니까 내가 알 수가 없지. 예. 근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티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너무 티가 나갖고 봐줄 수가 없다. 예. 정청래 너무 티나서 봐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시 20분 이제 한통령으로 넘어갈 시간이 돼갖고 자, 한통령 방송 예고를 하겠습니다. 싸움의 천재 한동훈 대표 타이밍 죽인다.
이재명 무죄잔치는 묻히고 국힘 단계 얘기뿐이다. 김옥균 프로젝트 공론화에 성공했다. 저는 이게 자꾸 지금 그 언론에서 이걸 좀 부정적으로 해갖고 야 지금이 싸울 때냐 뭐 할 때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요 지금이 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간을 벌었잖아. 일단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두 개가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2심 판결 날 때까지는 최소한 3개월, 4개월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싸움의 시간, 우리가 시간을 번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 임박해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나 한동훈이 아슬아슬하게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그렇게 애들한테 치여갖고 그렇게 간당간당한 당대표로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싸움의 천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제가 그랬죠. 토요일부터 발동을 걸었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어제 아작을 냈다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잠시 5분 후에 한통영 방송에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동훈은 싸움의 천재다. 제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싸움의 천재. 한동훈을 분석한 결과 한동훈은 싸움의 천재다. 자, 11월 10일 날 제가 김건희 여사 분석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고요. 또 11월 16일 날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많이 유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공의 원리를 찾아가시고 또 이 멤버십 한통영 방송의 멤버십으로 또 후원도 해주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안영희님, 브레인부독스님,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콩이아브리아님, 만원빵 쏩니다. 예, 잊지 않으시고 만원빵 기억해 주셔갖고 또 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그 브레인부독스님하고 안영희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또 마그놀리아 님이 또 슈퍼챗으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아, 서정원님. 한 대표님 이제 이판사판 예. 이판사판 때가 됐죠. 예. 근데 저는 뭐 치밀한 전략하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타이밍을 맞춰서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한통영 방송에서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초가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정말 미치게 아니 저의 초가지님 그 한통영 방송을 오늘 방송을 들어보면 그림이 잡히세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림이 딱 잡히시면 이게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한동훈한테 유리하고 지금 한동훈한테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님 어제 제명이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서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동거래도 예.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 아니 이게 논리가 예를 들어서 논리적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하냐면 구자룡 변호사 내가 좋아하는 또 젊은 변호사 있죠. 구자룡 변호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아마 이 김동연 판사의 그 판결 그걸 보고 민주당도 깜짝 놀랐을 거다. 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동연 판사의 그 논리를 갖다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이고 저렇게도 무죄가 되네? 구자령 얘기예요. 예.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은 야, 너 위증하지 마. 절대 위증하면 안 돼. 그랬는데 김진성이 이게 미쳐갖고 갑자기 미쳤어. 미쳐갖고 자발적으로 저요, 제가 위증할게요. 막 시키지도 않은 위증을 갖다가 막 했다는 거야. 그게 김동연의 판결 내용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판결을 갖다가 누가 옳은 판결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아니 이재명은 절대 위증하지 마. 난 위증 싫어. 절대 위증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굳고했는데 갑자기 김진성이 미쳐갖고 갑자기 미쳐가 막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해. 이재명을 위해서. 그게 김동연의 판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에서 안 뒤집어지면 정말 사법부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법원.
법원이 왜 존재합니까?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제가 판결해 줄게.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문제 생기면 제가 판결해 줄게. 사법부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제가 돈도 안 받고 판결해 드릴게. 예. 아이고. 네. 자, 아이고, 여러분 또 이렇게 1시간 넘는 긴 방송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5분에 한통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검색해 갖고 한글로 예, 한통영 이렇게 해 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